안녕하세요. 한국사 전문가 김준우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경남 양산에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 1592년 4월, 일본은 부산 동래성을 순식간에 함락시키면서 우리나라 온 국토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 조선 군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국난 중의 국난, 임진왜란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했었나요?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한 이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를 비롯하여 서산대사, 영규대사, 처형대사 등 수많은 승병장들이 바로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목탁 대신 창을 들어야만 했었던 구국의 영웅 사명대사. 영축총림 방장이신 성파 스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4월 13일 일본군 선봉대가 부산에 닿았다. 2018년 특집 다큐멘터리 서산대사를 제작한 데 이어 2019년 불교 언론 문화상 대상작에 빛나는 사명대사까지 불교TV는 매년 고품격 정통 불교 다큐멘터리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불교TV가 야심차게 기획한 UHD 다큐드라마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한 승병장 사명대사와 승병들의 활동을 역사적 기록에 근거 제작했고, 나를 따르겠는가? 따르겠다! 또한 재현 부분에선 드라마 형식을 접목해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교토 현지 촬영 중 강화와 포로송환 협상을 위해 일본에 갔을 때 남긴 사명대사의 한 시각, 교토 고시오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불교TV는 이때 발견한 사명대사의 유목을 400년 만에 국내에 특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명대사의 활약을 재조명하고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임난 당시 사명대사의 일화. 성파 스님은 사명대사의 일화에 대해 출가 당시부터 통도사에 주석하셨던 옛 스님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성파 스님이 전해주는 사명대사의 숨겨진 일화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성파 스님이 무슨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뭘 많이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는 내 올 때 옛날 스님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3.1 독립운동 만세 불른 스님도 거기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온 거로 갖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내가 직접 안 봤지만은 내가 본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거짓말 한 건 아니거든. 직접 증언을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당인에게, 당사자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통도사가 이런 이야기거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오늘 예. 이제 제가 여쭤봐야 될 인물이 사명대사 관련돼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예. 이번에 사명대사가 제가 알기로는 13살 때 직지사로 출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통도사랑 관련이 있나요? 예. 오. 예. 그 우리 통도사 사적기에 보면 사리탑 중수, 사리탑 자장스님이 부처님 진사리를 모시고, 그 다음에
누가 중수하고 누가 중수하고 누가 중수하고 이랬는데 중수가 몇 번 안 되면 다 해봐야 4번인가 그래. 창건부터 지금까지. 그럼 통도사하고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통도사 사립탑 중수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거는 사직계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전설이 아니니까. 거기 하나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통도사가 전화를 입어가지고 많이 소실됐을 때 이 복원 작업을 사명스님 하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명함이 있습니다. 아마 사명함은 통사밖에 없을 건데 딴 데는 사명함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사명스님이 거기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처하면서 통도사를 복원하려고 했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명스님은 통도사하고 관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증이 있잖아요. 관련이 굉장히 깊네요. 깊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날 때 일본군이 다 이제 철수하면서 울산에서 마지막으로 있으면서 단판을 지을 때 사명스님이 울산에 가서 풍신수길이 이런 사람들하고 단판을 지었거든요. 단판을 지었으니까 통사에 거처를 그쵸. 하지 않았겠나. 네. 그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스님은 출가는 직지사에 했다 하더라도 이 통도사에 많이 거쳐도 하고 많은 인연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임진왜란과 관련돼 가지고 사명대사가 어떻게 일본군과 싸웠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이제 내가 올 때 여기 노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 노스님들께서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는 좀 비교적 많이 들은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강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참 강화조약 전에 일본 사람들이 가등청칭이 소수행장 풍신수길이 세 장군이 이 한반도에 돌았다가 나갈 때 이제 울산에서 최종 그 모여가지고 최종 철수를 앞두고 있을 때 조선 3도를 내놔라 했거든. 조선 8도 아닙니까? 네네. 8도인데 3도를 내놓으면 우리가 막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마지막 단판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하겠다. 전쟁하겠다 이런 거라. 그래서 이제 그게 담화하러 간 사람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적진이잖아요. 아, 그렇죠. 적진이 그 들어갈 수 있나 이거라. 그래서 사명대사가 말하자면 자원했거나 뭐 뽑혔기나 간에 사명대사가 그 이제 울산에 그 적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네네. 그 뭐 이야기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술을 한 잔 건배하는데 이제 그 장군들이니까 건배하는데 술을 한 잔 건배하는데 일본 풍신수길이가 고기를 한 점 칼 끝에다 콱 찍어가지고 입에 딱 갖다 대는 거야. 기싸움이군요. 안주 먹으라. 그래 사명대사가 눈 하늘 깜짝 안 했다 그래. 칼을 입에 갖다 대니까 적장이 그 무섭죠. 뭔가 당황하든지 뭐 놀라든지 아니면 무슨 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표정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압도를 한 거랍니다. 그래 풍신수길이가 거기에 놀래가지고 뭐 전쟁하면서 해도 직접 만나가 대면하는 거는 처음인데 과연 이 사람이 참 보통 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감화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조선에 무슨 그러면 보물이 뭐냐 보물이라도 하나 내놔라. 3도를 못 주겠다 했거든. 네네. 이거는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까지 피해 준 것만 해도 얼만데 그냥 가라. 주말할 때 그냥 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그럼 보물이 뭐가 있냐. 보물을 하나 내놔라 했거든. 네. 그래 이제 보물이 있다 한 거라. 그럼 보물이 뭐냐 하니까
네 대가리가 버무려가 우리 조선 사람들은 네 대가리 버물다 이렇게 하거든. わしの知らない朝鮮の宝はなんだ 바로 당신의 머리요. 그런 이야기로부터 들은 이야기라 내가 들은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물러갔다 이거라. 물러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강화 조약을 맺으러 가야 되는데 조정에서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제 삼행시님이 가게 됐답니다. 됐는데 동네로 저 부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가는데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다녀오라고 목적을 달성해가 부대 목적을 건강하게 또 목적을 잘 달성해가 오라고 다 이래 환송하러 나왔거든. 네네. 나오는데 동네 부산은 그 중이 가는데 그 단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억불 정책이기 때문에 성녀가 지위가 낮았어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네. 그런데 내가 갈 수 있냐 이라. 그러나 국가에서 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나는 뭐 네가 성년이니까 나는 못 가겠다 이 소리는 못 하고 아파서 못 나간다 한 거라. 안 나왔군요. 네, 그래 안 나왔어. 그래가 이제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온 대로 이제 갔거든. 네. 갔는데 대마 해협이라 거기에 풍랑이 원래 심하답니다. 대마 해협에. 옛날에는 그거는 진짜 그거는 대마 해협을 건너는 것이 사선을 넘는 거랍니다. 네네. 그래가 이제 대마 해협에 갔을 때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시해가지고 완전히 막 일렵편주라. 그냥 배가 막 가랑잎 돌듯이 노니까 그렇죠. 전부 혼비백산이 되고 타는 사람도 물론 그렇고 배 모는 사람 선장택이지. 네. 배 사공마저도 정신을 잃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배 사공이 정신 못 차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 끝난 거죠. 난파다. 끝나는 거예요. 난파당한 거다. 그래 그때 이제 삼행스님이 탁 한수 읊은 거라. 뭐라고요? 읊으셨나요? 해우는 비천 보살복이요 바다 비바람은 불어서 보살의 옷을 적시고 만풍은 치불 장부소라 오랑캐 바람은 이제 오랑캐 땅에 이제 다 왔거든. 그러니까 오랑캐 바람은 불고 바람이 불고 불어서 장부의 수염을 날리는구나 이랬거든. 예. 그래 이제 그걸 갖다 탁 읊고는 그 태도와 그 풍채가 말할 수 없는 거라. 아, 기계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기계가. 네. 그게 막 감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정신을 차려가지고 배사공도 정신 차리고 그래가 무사히 건너갔다. 네. 바다에 비는 내려 보살의 옷을 적시고 오랑캐 바람은 불고 불어 장부의 수염을 날리는구나. 근데 삼행시님은 이제 수염을 기르는 것이 뭐 특색이라면 특색이거든. 수염을.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도 이제 뭐 문무백관 이런 사람들도 그 종이 수염을 기르고 막 이래가 비난이 많았답니다. 네. 그 비난이 많았는데 수염에 대한 시비가 많으니까 삭발은 탈속진이요. 삭발을 머리를 깎는 것은 속진을 벗어봄이요. 보수는 표장부라 수염을 보존하는 것은 장부를 표방합니다. 장부다 이거라. 넌 너가 입대지 마라 이거거든. 그렇죠. 내시는 보통 수염이 없고 장부들을 다 기르고 나는 있으니까. 장부다 이거야. 네. 그래 해서 그걸 뭐 비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말을 막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 그런 수염이라. 그런 수염인데 대마 해협에 갈 때 만풍은 치불 장부사람 오랑캐 바람은 불어서 장부에 수염을 날리는 거야. 뭐 수염 날리는 그 정도지. 이런 것은 진짜
이 문장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해당되거든. 그 기계가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가 이제 무사히 들어갔다 하거든. 네네. 들어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서는 이 거래가 있었는 거라, 거량이. 그래 일본 성녀들도 와서 뭐 떠보는 것도 있고 법거량도 있고 뭐 네. 달아보는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달아보는 것도 있고 막 온갖 그게 다 있었는 거라. 그런데 그때마다 다 슬기롭게 다 받아 넘기고 그래 했는데 덕청가왕이 그때는 제일 실권자라.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네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가지고 이에야스가 이제 삼행시님에게 한마디 던졌거든. 석상의 난생초요. 돌 위에는 풀이 날 수가 없고 방중의 불기운이라 방에는 구름이 일지 못한다. 무슨 뜻인가요? 그래 이야기 들어보라고. 이금 하산조로 네가 이제 어느 산에 샌데 새길래 내 참 봉황군가. 봉황의 무리에 네가 왔느냐. 우리는 봉황의 무리인데 너는 어느 산에 새 새끼냐 이거라. 그렇죠. 그렇게 이제 또 한마디 던졌거든. 이제 삼형대사 거기서 응구척대라. 그 말 나오자마자 막 다 준비나 한 듯이 탁 받아 넘긴 게 있거든. 네네. 아본 청산학으로 나는 청산의 학이었다 이거라. 상류 오색은 타가 항상 오색구름을 타고 놀았는데 일조에 울러진 하니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막 구름과 이슬이 다 해봤다 이거라. 오락야개군이라. 이거는 야개는 덜야자 닭개자 이걸 꽁을 야개라 하거든. 꽁을 산에 꽁이 있잖아. 오락야개군이라. 꽁새끼 노는데 잘못 떨어졌다 내가. 비유가 아주 그냥 훌륭합니다. 도쿠가와이에야스는 네가 어느 산에 샌데 우리 봉황무리에 네가 왔냐 이러니까 나는 원래 청산의 학이었다 이거라. 그래 상류 오색원타가 항상 오색구름을 타고 놀았는데 일조에 울러진 하야 하루아침에 구름이 다 내버가지고 오락야개군이라. 꽁새끼 노는데 내가 떨어졌다. 잘못 떨어졌다 이거라. 그래 이제 탁 했다 이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등으로 봤어도 이거는 이제 사학을 전공한 분입니까? 네, 역사 전공하긴 했어요. 역사 전공해도 아마 이런 잘 안 나올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노스님들의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은 사람이거든. 네,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제 그런 거 다 하고 강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전쟁 안 하겠다. 그 항복문서 한 가지라. 강화 조약이라는 것이 안 싸우겠다 하는 그 조약을 받아가 왔거든. 왕자가 그때 또 인질로 잡혀간 거라. 강화 조약을 맺은 문서하고 왕자를 포함한 포로 3,00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3,000명. 3,000명. 와. 데리고 나왔는데 역시 또 동네에 도착했거든. 아, 네네. 하는데 그것도 또 도살하는 사람이 안 나온 거야. 또 안 나왔나요? 또 안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정신 상태 가지고 우리 조선이 안망이 되겠나. 그래서 이거는 버려작물을 고쳐내야 된다 이래갖고 참을 했어. 참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같으면 이제 보고서인데 그걸 장계라 해 옛날에는. 그렇죠. 장계로 올리죠. 장계 올린다 이거거든. 그 장계문에 장계 올리는 장계에 그 내용이 있거든. 신이 말리지 그에 신이 나는 신하다 이 말이거든. 개인 자격이 아니다 이거라. 나라에서 명을 받고 갔으니까. 만리를 떠나는데
이병불송하고 병이 있다 해가 나오지 아니하고 신이 말리지 귀에 말리를 갖다 돌아오는데 칭병불량하에 또 병이 있다 해가 나오지 아니하니 하병이 장어 말리호이까 무슨 병이 말보다 더 깁니까? 시로 선참 후에 하노이다. 그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먼저 참하고 뒤에 장계를 올립니다. 장계의 보고서 내용이라 그게. 이 관리를 목을 벤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엄청난 일인데. 엄청나지.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정신 상태로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게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러고 앉았느냐 이게야. 당시 사명대사가 그 관리의 목을 쳤는데 국가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장계를 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영의정을 줬어요. 아, 영의정. 영의정. 가장 높은 신하. 이거 성녀를 영의정 줬다 하면 성녀가 8천에 해당됐는데 성녀를 영의정 줬다 하면 그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파격적이죠, 완전. 네. 사명대사가 임난 후에 영의정을 받았다는 거는 별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영의정을 줬는데 사양했거든요. 한 번 사양하고 네. 또 두 번 또 했거든요. 또 사양했거든. 세 번은 사양하마 법에 두 번까지는 용서가 되고 네. 두 번까지는 사양으로 받아주고 세 번까지는 거역으로 받는다. 임금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 사양하고 세 번째는 승낙했어요. 그럼 영의정 직책을 수행을 한 거네요. 그래서 3일로 해서 3일. 3일. 네, 3일. 그거 이제 3일 하고 이제 밤에 나와 버렸거든. 나오면서 이제 그 지은 시가 있어. 이제 말현택이지 이제 말하자면. 네. 그 3일 봉공은 3일 동안 공무를 받들은 것은 받들 봉자 봉공은 불력 군명이요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함이요. 밤에 나와보거든 밤중에. 야반 기사는 야밤에 산으로 돌아간 거는 불부사훈이라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음이라. 그래 이제 절대로 수산대사가 공이 있다 해서 무슨 공을 보상을 하면 절대로 하지 마라 캔 거라. 그리고 그 시를 딱 남기고 내려와 보잖아. 내려가 가야산에 들어가갖고 홍제암에 거기 계셨거든. 그리고 홍제암도 홍제존자거든. 사명대사가 시호가 홍제존자라. 그래가 홍제암. 네. 그러면 임진왜란 때 승병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스님들이 보통은 불살의 계율을 지키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승병이 많이 일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소아가 있고 대아가 있거든. 소아를 희생하더라도 대아를 살려야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호국이 중요하고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살고 나라가 없으면 백성이 다 죽는다 이거. 진정한 애국이네요. 그러면 다 죽고 나면 무슨 누구를 위해서 무슨 충성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뭐 하느냐 이게. 그래서 살생을 살생으로만 보지 않고 크게 살리는 걸 보는 거라. 이 살생인 거는 적은 거고 하나를 죽여가지고 100명을 살리려면 100명이 더 중하다 이거라. 나라가 없으면 다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라. 그래서 이제 불교는 우리 한국에 돌아서 우리 한반도에 돌아서 은필칭 호국불교라. 그래서 호국불교라.
그러면 이제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이렇게 내려와서요. 그 일제강점기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 통도사가 또 일제강점기 때 이제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님들한테 전해드린 이야기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 고아 스님이 1910년에 한일 합방될 때 통사 주지를 했습니다. 아, 딱 그 해에. 예. 네. 통사 고아 스님은 총독 임명장을 받아가 통사 주지가 됐거든. 되면은 33번 산인데 33번 산 주지 대표라. 그러면은 항일보다는 친일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 고아 스님은 당시 해방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인정하지 반일로 인정 안 했어요. 겉으로는 친일하는 걸로 하고 내용은 반일을 하고 이랬거든. 그럼 반일은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양산 출신인데 상해 임시정부 윤현진이라는 사람이 임시정부 부재무부장이라. 그 재무부 차관 한 가지 진짜. 양산 출신인데 그 사람에게 독립자금을 갖다가 그때 말로 듣기로는 막 엄청난 자금을 그 사람에게 직접 준 거예요. 그게 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일본 눈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그래서 수 이제 있었던? 통도사 주지를 재정을 많이 빵꾸로 많이 내는데 아무리 은폐해도 재정이 빵꾸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귀방에 출입해가 탕진하는 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 보통 종교인이면서도 사상가이면서도 정치인이면서도 행정가이기도 하고 보통 분이 아니라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주 기생, 동네 기생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옛날에. 하여튼 한강 우로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한강 알로는 막 고아스님이 기생 중에서 대장이라. 주의실에 있으면 돈을 이제 딱딱 이래가 봉투로 이제 몇 개 해가 놔두는 거 놔두면 독립군들이 밤에 석격하러 와요. 석격하러 오는 줄 아는 거라. 석격하러 오면 이제 막 사람 죽인다 막 이래가 해가 이제 얼마 주거든. 그러면 독립군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석격당해가 뺏기는 거라. 뺏긴다니까. 근데 그게 일본의 최측근인 총독 옆에서 계속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또 반대적인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일을 같이 하신 거네요. 동시에 하고도 이렇게 한 거라. 그리고 통도사에 주재소가 있었어요. 주지실 옆에. 주지실 옆에 주재소가 있었어. 그 지금 파주소거든. 나도 시간만 있으면 무슨 이런 자료를 보고 내가 그런 것이 공부거든. 공부는 내가 오늘 이 불교 언론사들에게 여기 보이나요? 1941년 3월 20일 목요일 오전에 도항 맞나요? 신청서를 통도사 경관 주재소에 제출하다. 경관 주재소가 통사에 있다 이거라. 항상 감시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 고아스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그때 강원을 교육을 많이 중시했는데 한용운 스님 이런 분들을 갖다 강사 스님으로 모셨어요. 백초월 스님 있지? 백초월 스님도 여기 강사를 모셨어요. 독립 반일 운동
아주 골수 반영이 두목들 되는 사람들을 여다 강사 스님을 모시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바로 요 겨울 건너 안양암인데 안양암을 한용운 스님에게 드렸어요. 여기 와서 주석하고 살라고. 그 한용운 스님이 불교 대년을 여섯 집필하고 탈고만 여섯 안 했지. 3분의 2는 여섯 불교 대년을 썼어요. 한용운 스님이. 그리고 요 강사를 했거든. 그리고 아까 뭐 이야기하다 오태권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여기서 강사를 했으니까 여기 학인 스님들이 제자잖아요. 오태권 뭐 이런 사람들 전부 한용운 스님에게 경봉 스님도 한용운 스님에게 법학인 배우고 했다 하더라고. 여기서 강사로 하셨거든. 박초월 스님도 여기 강사를 했어요. 그때 학인 스님들이 쟁쟁했어요. 그래가 이제 한 번은 과신 보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래. 가지 말라고 결국은 한용운 스님이 대중이 너무 피해를 본다 이래갖고 대중 때문에 그래 떠났거든. 그랬군요. 여기서 떠나가지고 시무장을 만드는 거라. 시무장. 네. 그래가 1919년에 삼위운동이 일어났는데 한용운 스님이 그 시무장에 계실 때거든. 여기 딱 올라가신 다음에. 그리고 오태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시무장에 찾아갔거든. 찾아가가지고 제일 믿어보니까 독립선언문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오태근 이런 스님들이 이제 가지고 내려왔거든. 아무나 못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 이제 독립운동 했는데 그 선언문을 가져와서 신평장날 촌에 장이 있거든. 다시 장날은 이제 그때는 나무를 많이 떼었어요. 나무를 전부 다 뗄나무를 하는데 나무찜을 갖다가 막 이래 포개놓고 거기다 불로지를 붓거든. 어이구. 불로지니까 막 시장통에 막 연기가 꽉 깔려버리잖아. 난리 나죠. 네. 막 불이야 하면 질러놓으니까 장군도 다 모이고 동네 사람들 집안에 있다가도 튀 나오는 거라. 튀 나와. 그래가 이제 독립선언서 뿌리고 만세 부리고 다 했거든. 사실 통도사가 거의 주관을 한 거네요. 만세운동에 있어서. 완전히 한 거지. 네. 예, 그때 이제 양대영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학인 스님인데 좀 용감했답니다. 그래가 저 독립선언서는 가오기는 이제 오태근하고 뭐 며칠서 가오고 양대영 스님이 이제 그날 만세 주동은 양대영 스님이 했어. 그래 막 불 지르고 이래 양대영 스님이 막 했는데 그래가 이제 주재소가 그 신평장에 없고 통도사의 주재소에 있으니까 안 잡힌 거라. 그래 나중에 이제 도망가가지고 그리고 구화 스님이 양대영 스님에게 양대영 스님이 주동자하고 다른 사람 모른다 하고 양대영 스님이 다 짊어진 거야. 짊어지고 구화 스님이 200원을 줘가지고 한경도 이북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라.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그래가 묘향산으로 보냈다 하대. 양대영 스님은 이제 공부도 잘하고 학춤을 잘 췄어요. 학춤 전수자라. 해방되고 초대 주지를 했어. 구화 스님이 이제 바루보가 있거든. 바루 싸는 보. 그거다가 육화은칙에 의해서 써놨어. 독립장을 준 거로. 이들 미쳐나 얼마를 누구에게 줬다 이거. 기록이 있군요. 그 써놨어. 그러면 과거사 뭐 국가에서 뭐 이혼회가 그게 안 있었나. 그래가 이제 친일파 명단에 들었어 구화 스님이. 명단 들어가다가 이제 그거 뭐 바로에 나온 거 독립자금 좋은 거 그런 거 하고 뭐 이래가 자료를 해가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해가 그 친일파 명단에 빠졌습니다. 지금. 아,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될 뻔했군요. 등재 되었다니까 처음에. 아, 됐었어요? 된 거로 이의 신청을 해가 새로 재판을 받아가 그래가 뺐다고요. 다행이네요.
그 구하순인과 관련돼 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이제 모금하고 이제 보낼 때 기생들도 역할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 성녀나 마찬가지거든. 성녀가 중이 상이 상투가 있나 죽어의 무덤이 있나 하듯이 뭐 당대 끝나면 끝나거든. 이제 기생이 역시 그래요. 기생이 독립운동회가 드러난 게 별로 없거든요. 내가 노선님들에게 들은 거로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답니다. 아, 그래요? 들은 거로는. 왜 그러냐면 구하스님이 한강 이남의 기생은 제일 그 내막을 제일 많이 아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서 요새 같으면 정보 아닙니까? 정보가 기생을 제일 많이 아는 거라. 기생이 제일 많이 알아. 일본들 고관들 그런 사람들 대접하잖아요. 그냥 가서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듣고 하니까. 듣고 대접하고 뭐 이러니까 뭐 그래서 독립군들에게 정보를 오늘 뭐 어떻게 한다, 어떻게 누가 와서 어떻게 한다 할 거다,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정보도 제일 기생들이 제일 빠르니까 제일 알려주고 자금도 독립군들에게 많이 대줘온 거라.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애정 때 시험한 건데 석등이라고 있거든. 저 무풍교라고 심평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보살불명 요새 같으면 뭐 불국하다, 뭐 반야행이다 뭐 이런 그 이름 적힌 게 있거든. 그 당시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시주를 하면은 남자 이름으로 시주하지 여자 이름으로 시주 안 합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전부 대주를 내시거든. 그래서 또 시주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독립된 사람 아니마 남의 가정의 주부나 종부나 이런 사람들은 지가 지돈을 지 맘대로 시도 못해 있어도 부잣집 며느리라 해서 지가 지 맘대로 시주를 하나 이거. 시주를 하더라도 남자 명의로 하지 여자 명의로는 대도 안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살불명이 들어마 있어. 그거 다 기생이라 그래. 남아 있네요, 기록이. 기록은 안 남아 있고 이름만 그러니까요. 석등에 이름만 남아 있다니까. 그 이름이라도 남아 있어요. 누가 한지는 아니까. 그 이름이 누군지 아나 불명으로 하는데 아. 대덕화 무슨 뭐 그림 하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는지. 그리고 불명으로 적힌 게 들어 있다니까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시주를 해도 남자 이름을 쓰지 여자 이름만 쓰는 거라. 그래서 기생일 것이다. 기생이다 캐. 네. 그때 들은 사람이. 구하스님이 1910년에 주지가 돼가 바로 언양에도 양산에도 전기가 없을 때 울산에 전기가 있었답니다. 논을 80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울산에서 통도사까지 단독으로 전기를 땡겼어요. 전기를 땡겨가지고 원통방이라고 여기다가 통도 중학교를 설립했어. 부하스님이 이제 그만큼 개화인이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생으로 계신 분이 이제 스님인데 일본 유학 갔다 온 스님이 선생으로 계셨는데 김말복, 조영명 뭐 이런 스님이 이제 그 선생이었거든. 스님이고 선생이고. 그런데 김창숙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독립운동 독립지사라. 독립지사인데 민비시해 되고 나서 만사를 적었는데 만사. 사람 죽으면 만사라고 있잖아요. 만사 그 내용이 이제 좀 조국을 잃어버리가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 네. 그 만사를 갖다가 이제 통도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 칠판에 적었거든. 적은데 학생들이 그걸 이제 적은 거라. 부산 자갈치에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불신검문에 호주머니 디비가지고 이제 그 만사가 나왔어. 네. 김장숙이 썼는 만사가. 그래 이제 물으니까 어디서는 나는 이제
통도중학교 다니는 학생이고 학교에서 배웠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더라 이래가 앉아. 그래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통도중학교에 선생님이 진역 갔어요. 잡혀가고 또 통도중학교가 폐교되고. 그래 학교는 적지만은 외정 때 학교가 독립운동하고 항일하고 관련해서 폐교된 게 첫 번째라. 통도중학교라. 그래가 이제 또 구화 스님이 위력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통도중학교를 다시 이제 살리려고 새로 이제 재신청을 했는데 한 번 사형된 사람은,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딴 이름으로 해라. 이래가 보광중학교로. 통도중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복교한 것이 이름만 통도중학교는 이제 안 된다. 보광중학교로 해가. 그래 지금도 보광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앞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항일 운동의 본거지네요. 진짜 구화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세 운동 주관하고 학교까지. 네. 학교까지 폐교된. 그러니까요. 홍박스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사명대사 그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고 또 구화스님을 비롯해가지고 통도사 여러 스님들이 주관해가지고 또 항일운동까지 이어져 오는 호국불교의 정신, 국가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그 호국불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들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호국불교 정신으로 말미암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은 항상 우리가 가 있고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 상태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604년 선조의 명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명대사는 이듬해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담판을 지어 강화를 맺고 조선인 포로 3천여 명을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목탁 대신 칼과 창을 들어야 했던 구국의 영웅. 중생 구제를 위해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희생된 수많은 승병. 사명대사와 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한 호국의 영웅이자 호국 불교의 상징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300여 년 후인 1919년 통도사에서는 사명대사의 후예 스님들이 또다시 일본에 맞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사명대사처럼 구국의 일념으로 창을 들어야 했던 것도 나라를 빼앗긴 후 목숨을 걸고 항일운동과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통도사 스님들의 선구적 노력도 모두 반복의 역사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일 것입니다. 훗날 다시는 악몽 같은 반복된 역사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400여 년 전 자신을 버렸던 사명대사처럼